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2주차 수업이 아니고, 1주차 수업으로 계속 쭉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냥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제가 동영상 올리는 대로 이렇게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 고등학교에 이렇게 입시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김해하고 창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면서 그 인근에 있는 그 기업체에 몇 군데 이렇게 여러분 취업 때문에 이렇게 들렸는데요. 지금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한 혜택을 보는 비대면 관련 어떤 업종이라든가 온라인 어떤 상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혜택을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어, 뭐 장사를 하거나 제조업이나 소위 말하는 비대면 언택트 관련되지 않는 비대면과 관련이 없는 그런 대면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어떤 업종들은 굉장히 지금 불황이다. 그래서 제가 공단 지역에 가보니까 웬만한 기업들은 문을 닫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식당이라든가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인의 어떤 능력이랄까, 개인이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어떤 어려운,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렵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이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학생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또 우리 교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세상은 개인의 어떤 능력, 국가나 사회, 그리고 어떤 집단이 사람에게 해주는 것보다는 내 개인이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목표를 잘 세워서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취업을 하지 않고 어떤 개인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한다면 언택트와 관련된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또 어떤 이런 사이에서는 불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건강 잘 챙기면서 어쨌든 주어져 있는 지금의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많이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 꼭 드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상에 맞게 뭐 군대를 간다든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또는 내가 공부를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체나 내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이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 것이 자기 인생을 바꾸어 놓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맹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외국한 거래 법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한 거래 법령인데 자, 외국한 거래법을 우리나라가 개정을 했습니다. 왜 개정했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1996년 이전 우리나라 외국한 거래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의 외국한 거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아까 대외 무역, 대외 거래에서 외환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때 대외거래라는 것은 바로 무역거래입니다. 즉 수출 수입과 관련된 거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하면은 그 수출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 또는 우리나라가 물건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사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할 때에 그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외환이 발생하죠. 그래서 수출과 수입과 관련된 외환 거래만 발생했지. 사실 우리는 외국환 자유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본 거래는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1996년 IMF 이후에 외국환 거래법을 이렇게 개정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21세기 신국제 경제 질서 이게 바로 뭡니까? IMF 우리나라 외환 자유화로 인한 모든 국가들이 개방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게 뭡니까? 세계화라는 거죠.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세계화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모든 것을 국제의 표준에 맞추는 것이 세계화입니다. 그죠? 제가 세계화는 제가 여러분에게 경제 3주체의 세계화를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죠? 경제 3주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개인, 기업, 정부의 세계화다. 개인은 뭡니까? 개인은 우리 가치관의 변화를 세계화를 해줍니다. 뭐 세계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게 세계화가 아니라 세계의 어떤 가치관에 맞추는 것.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국제 경제 질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국환 거래법을 바꿨다. 그 다음에 개방, 시장 경제의 새로운 경제 운영 패러다임. 그러니까 개방 경제. 우리나라만 폐쇄된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개방된 경제, 세계의 표준에 맞는 그런 경제 질서에 맞게 우리가 외국환 거래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개정했다 하는 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럼 외국환 거래법이 왜 존재하느냐? 외국환 거래법이 왜 필요하냐? 그 목적이 뭐냐?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환 거래 및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죠? 우리나라가 외국환 거래법을 바꾼 게 과거에는 전부 다 무슨 방식이었습니까? 포지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다. 그죠? 그런데 1996년 이후에는 네거티브 시스템,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대외 거래를 원활하고 국제 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통화 가치 안정 이런 것이 외국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거죠. 즉 시장 기능이 활성화된다. 대외 거래가 원활하게 되겠죠. 국제 수지가 균형 아까 국제 수지를 관리한다 그랬죠. 국가마다 그죠?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 국제 수지를 관리한다 했습니다. 왜냐? 너무 많이 외환이 빠져나가면 안 되고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된다. 들어오면 또 환율에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통화 가치를 안정한다. 외국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외화와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 통화 가치라는 것은 환율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자, 환율이 올랐다 하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까? 내리는 겁니까? 떨어지는 거죠. 숫자가 커지니까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나기 때문에 수출은 늘어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입을 하거나 해외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굉장히 소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를 통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국환 거래의 목적이다.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국민 경제의 발전,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5가지 기능이 있다. 외국환 거래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쭉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외국환 거래의 목적. 첫째는 환율의 안정이죠. 아까 내가 얘기했죠. 환율 안정. 그죠? 환율이 안정이 되어 있다. 환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 돈과 해외 돈과의 교환 비율. 그래서 환율이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된다. 그 다음에 국내 통화 가치를 안정시킨다. 이거 잘 연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이 증대된다. 외환 관리를 하면 생산이 증대. 이게 왜냐면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환율이 오르면은 어떻습니까? 환율이 오르면은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면 뭡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이 늘어나는 거죠. 이 외국환 관리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국제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외국환 관리를 해. 그 다음에 대외 준비 자산의 확대. 이게 뭐냐면 바로 외환 보유고를 늘려야 되죠. 우리나라가 바로 1996 IMF를 당할 때 외환 보유고가 없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외환 보유고가 고갈돼서 바로 IMF를 당했으니까 이 대외 준비 자산, 외환 보유고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 4천억 불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화 자금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외화 자금, 외국 자금을 우리가 유치해야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교육 조건이 개선된다. 교육 조건의 개선은 뭡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은 교육 조건이 개선되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돈 가치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품의 가격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교육 조건이 가격이 낮은 것은 뭡니까? 교육 조건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외환관리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완전 고용 달성 및 유지다. 완전 고용 달성 및 유지. 완전 고용이라는 게 사실은 달성되기 어렵죠.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우리 실업자가 없어야 우리가 완전 고용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완전 고용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완전 고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항상 실업률이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경제의 목적에 있어서 고용의 목적은 완전 고용의 목적이죠. 뭐 하나의 목적인 것이죠. 그걸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외환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국내 이자율의 조정. 이것도 역시 돈이기 때문에, 그죠? 이자율.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과의 그런 어떤 교환 비율로 인해서 이자율이 조정이 되죠. 그 다음에 국제 경쟁력 강화. 외환 보유고가 많거나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면 뭡니까? 국제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목적이다. 그래서 외환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앞에 있는 이런 게 주 목적입니다. 왜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내 통화 가치를 안정하고 국제 수지를 사실은 이런 겁니다. 국제 수지를 개선, 대준비 자산의 확대, 외화 자금의 효율적 유지, 그 다음에 국제 경쟁력 강화, 뭐 이런 것이 주 목적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의 안정, 국내 통화 가치 안정, 이게 이제 환율 안정하고 연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 수지를 개선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외 준비 자산의 확대, 외화 자금의 효율적 유치, 교육 접근의 개선. 여기 여러분이 한번 보고 다음에 제가 엑셀 문제를 낼 때 외환관리의 목적은 교육 조건의 개선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놨을 때 X냐 O냐. 자, 외환관리의 목적은 완전 고용 달성 및 유지에 있다. 국내 이자율 조정에 있다. 이럴 때 O냐 X냐. OX 문제에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환 거래법의 법령의 법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외국환 거래법에는 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크게 기본 법규와 관련 법규로 나옵니다. 외국환 관리 법규는 외국환을 직접 관리할 목적으로 있는 기본 법규가 있어요. 기본 법규. 그리고 이 기본 법규 외에 외국환 관리제도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관련 법규가 있어요. 관련 법규.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의 체계는 두 가지다. 뭐
기본 법규와 관련 법규가 있다. 그래서 기본 법규는 뭐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본 법규는 외국환 거래법이 기본법입니다. 자, 외국환 관리법의 기본 법규는 외국환 관리법. 이걸 언제 만들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996년 이후에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외국환 관리법은 그 전에는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유명무실했죠. 그런데 1997년 IMF 이후에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니까 그때 외국환 관리법을 개정했죠. 그게 바로 기본법이다. 그다음에 관련 법규는 뭐냐? 관련 법규는 첫 번째 우리가 대외무역법과 외국간 투자 촉진법이 관련 법규다. 대외무역에 관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대외무역법이고, 외국간 투자 촉진법은 뭡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투자유인법이죠. 투자유인법.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해외 직접 투자가 많이 발생해야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외환이 많이 들어오죠. 그죠? 그 해외 직접 투자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기업이 상대방 국가에 가서 공장을 지어서 투자하고 하는 것이 해외 직접 투자자고요. 그래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오늘날 저렇게 외환 보유가 3조를 넘는다. 왜 그러냐? 물론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 수출을 하면 미국에서 미국 달러가 중국으로 가죠. 그게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거죠. 외환이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또 하나는 중국은 뭡니까? 동부연안 개방. 지금 사실은 동부연안을 개방해서 거기에 외국 기업들을 엄청나게 유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우리나라 기업, 선진국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뭡니까? 외환 보유고가 자동으로 늘어난 거죠. 이게 바로 외국간 투자 촉진법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외국환의 관련 법규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환 법령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본 법규가 있고 또 하나는 관련 법규가 있다. 그래서 기본 법규와 관련 법규는 뭐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을 하시라 하는 내용은 주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한번 봐놓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OX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외국한 관리의 목적 이런 것은 사실은 OX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학년들도 사실은 이제 편입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학과에 문의를 잘해서 창원대학 예를 들어서 국제무역학과라든가 회계학과 이런 데 편입하려면 우리 협약을 맺어놨어요. 그런데 협약을 맺으면서 창원대학 관련 과목을 우리 학과의 과목과 비슷한 과목을 우리 학과에서 이수를 해야만이 그 편입이 쉽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를 하는데 그 학점을 얼마 이상 받아야만이 편입이 무시험으로 그냥 자동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입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은 우리 조교 선생님이나 여러분 교수님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내가 무슨 과목을 이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창원대학 국제무역과 가려면은 무슨 과목을 얼마 수준까지 이수를 해야만이 내가 자동으로 편입이 되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집중을 해서 학점을 잘 받아야만이 편입이 됩니다. 아예 학점이 안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약의 그 조건에 포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편입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무작정 강의를 듣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업체에 어디에 취업을 할 것인지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또 편입을 하려면 그 과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강의는 아마 1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아마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